Y 커미네이터에서 투자를 검토하는 이제 스타트업 만났을 때 뭐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스타트업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그런 뭐 사업 구조, 정형화된 사업 구조에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 시장 상황, 경쟁 상황에 이제 균열을 내면서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약간 언더독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여러 번 제가 콘텐츠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유명한 엑셀러레이터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이제 Y 커미네이터에서 투자를 검토하는 이제 스타트업 만났을 때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섹션별로 이야기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거는 염두에 두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쭉 살펴봤을 때 VC들이 스타트업 만나서 일반적으로 하는 질문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들 나오지 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어서 우리가 펀딩 준비하실 때 미리 생각을 해두거나 아니면 그 전에도 생각을 해놓는다면 사실 여러 군데에서 언제 어떻게 투자자를 만날지 모르고 어떻게 펀딩 또 인연이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걸 생각해 두고 계신다면 그런 질문들 왔을 때 바로바로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세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 그리고 고객, 그리고 제품, 성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여기에 나온 거 이야기 드려볼게요. 일단은 크게 문제라는 섹션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익숙하신 분들은 우리는 저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그 문제의식은 굉장히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스타트업 생소하신 분들은 무슨 문제를 풀고 있다고? 이거 시험 보는 건가? 그래서 저희는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그런 사업 구조, 정형화된 사업 구조에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 시장 상황, 경쟁 상황에 이제 균열을 내면서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약간 언더독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식으로 발생된 서비스인지, 그리고 고객들이 생각하는 페인포인트가 이거 진짜 문제의식으로 좀 의미 있는 비중 맞는지라는 거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처음에 창업팀 만났을 때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를 꼭 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끝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까? 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의식대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해서 어떻게 될 것 같다 라는 거를 이제 파악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두 문장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건 반드시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는 좀 어폐가 있고, 간단하게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거냐라는 걸 파악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좁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뾰족하게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좀 정의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인 것 같고, 누구를 먼저 도울 수 있습니까? 요거는 뒤에 나오는 고객이랑도 좀 연결되는 건데, 첫 고객 누굴 것 같고 가장 이 가치를 느끼는 고객이 뭐일 것 같다라는 것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거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건 좋겠지만 한 번에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의식 같았으면은 이렇게 창업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너무 흔한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까지에 이제 도달하려는 그 긴 여정이 이제 창업하는 순간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내가 해결하고 싶었던 거대한 문제의식을 좀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걸 텐데, 당장 처음에 그 접근으로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창업자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약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어떤 문제의식이 있고 우리가 이걸 해결할 거다. 너무 거대한 큰 명제만 던져놓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업은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게 분명히 큰 의미가 있고 그 의미까지 가기 위해서 나는 세부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다. 그 중에서 지금 첫 시작은 이런 계획이 있고 그걸 위한 펀딩이 필요하고 그 펀딩을 했을 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거고 그 펀딩 다음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내용들도 이제 쭉쭉 짚어준다면 어떤 단계에 있는 창업자든지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자기 사업을 이제 구성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이 기능이 작동한다는 첫 번째 징후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요거는 그 이제 투자자도 이제 파악을 하고 싶은 거죠. 투자자라고 해서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니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창업자가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하는 시간은 창업자는 그거에 대해서 24시간 고민을 하시는 분이고 투자자는 막연하게 그 섹터에 대한 이제 좀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 정말 의미 있는 뭐 사업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업을 이제 처음에 시도했을 때 어떤 정도의 실마리면은 잘 접근했다라고 알 수 있을까를 사실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추측을 할 수도 있겠고 투자자 본인이 추측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레퍼런스 책을 통해서 이게 진짜로 이 말이 맞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는 고객인데요. 고객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귀사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이거 제가 예전에 스타트업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실수들이라고 그 나왔던 콘텐츠 중에서도 고객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시작한 서비스와 고객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시작한 서비스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정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아니면 타겟 고객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첫 번째 고객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게 이제 고객도 여러 가지 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이제 나오자마자 가장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이제 뭐 효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들이 누구냐? 라는 것을 파악하고 싶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약간 아까 전에 첫 번째 첫 번째 지문가 어떤 거냐랑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소비자들한테 효용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문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어떤 이제 사업 그런 뭐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쓰이는 아이템이다. 아니면 이거는 좋긴 한데 좀 비타민 같은 아이템 아니냐? 비타민이라 함은 있어도 좋고 아니면 없어도 뭐 그냥 버틸 수 있는 약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느끼는 것과 아니면 그 페인 포인트가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구분을 할 때처럼 이 질문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빈도로 발생을 하고 그 문제의 이제 뭐랄까요? 페인 포인트의 이제 뭐 그 깊이 정도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제품에서 가장 큰 가치를 얻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이 제품을 열광하고 그리고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장 첫 그 사용자이자 큰 팬덤이 되어줄 그런 고객층은 어디인지 파악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걸 거고요. 그들은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겠느냐? 이게 모니타이제이션이 과연 잘 될 것이냐? 윌링 투 페이는 어느 정도일까? 당연히 창업자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경쟁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대체하려고 하는 서비스들 좀 그 전에 미흡한 서비스지만 고객들이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금 이렇게 뭐 사용하고 왔었던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드는 서비스는 이 정도 가치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대 그리고 나중에 모니타이제이션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에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제품을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뭐 이거는 고객들이 이제 뭐 제품을 어느 정도 이제 뭐 처음 노출되는 게 어떻게 노출이 될 건가 라는 그 고객들이 이제 제품을 처음에 노출되는 그 여정을 찾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뭐 어떤 고객으로부터 도망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웃긴데 그러니까 고객들 중에서도 이제 뭐 진성 고객이 있고 좀 이제 일종의 체리 피킹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굉장히 배드 커스터머도 있을 거니까 뭐 그런 고객들에 대한 규정을 좀 하고 싶어서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주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섹션인데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제품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서 말한 내용이랑도 비슷한데 실제로 정말 그 효용이 크냐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품의 이제 엉성한 첫 번째 버전 MVP라고 많이들 하죠. 그 MVP를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인데 앞서 고객의 내용이랑도 그러니까 다 조금씩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건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 이 MVP를 사용해 줄 사람들은 정의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우리 그 첫 제품 나왔을 때 쓸 고객 정의하는 것과도 뭐 일맥상통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고객은 누구이며 어떻게 먼저 대응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건 약간 영업적인 측면에서의 질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고객 정의가 명확하게 돼 있고 그 고객들이 혹하게 나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생각하기에는 제품 좋으면 고객들한테 이제 그 효용에 대해서 알리면 고객들이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시장은 냉정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제품이나 정보나 지식의 홍수 속에서 고객들이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노이즈예요. 그 노이즈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 제품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당신 이거 한번 써봐라 라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는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 기업들이, 이거 하드싱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많은 기술 기업들이 의외로 자기 이제 내 기술이면은 뭐 수많은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니까 이걸 당연히 써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의외로 쉽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영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마켓에 대해서 접근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사업이 당신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할 것입니까? 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제품이 나오면, 그거에 타격받을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뭐 아주 대체한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뭐 유사한 영역에 있는 그런 뭐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어서 그 시장에 이제 균열을 내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할인하거나 초저가로 시작할 거냐인 건데, 이거는 뭐 마켓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토픽 중에 하나는 성과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네요. 제품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개의 지표를 측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지표가 왜 중요하냐? 라고 봤을 때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스타트업은 뭐 어떤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당장 이렇게 투자자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할 때는, 그리고 특히나 초기 단계일수록 바로 돈을 벌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재무 지표가 없기 때문에 재무 성과를 가지고 기업 가치를 판단하거나 기업에 대해서 이제 뭐 평가를 한다면 매우 좀 그래도 객관적이고 뭐 다들 많이들 이제 수긍할 수 있는 뭐 밸류에이션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엔 이 회사가 언젠가 어떤 재무 실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단계에 있고, 그 단계가 매우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의 이제 이 산업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 산업의 특성을 이해해서 거기에서 나온 지표들을 가지고 그 산업의 현황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물어보는 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뭐 사업자마다 굉장히 중시하는 가치가 다르고, 그 이제 일종의 KPI라고 하는 것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KPI가 각각 다르고 그게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업을 평가하기가 매우 좀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나 기능을 구축할 때 해당 기능이나 제품으로 인해서 개선되는 매트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얼마나 효용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좀 객관화된 수치로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묻어나온 거고, 그거를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데, 회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숫자를 추적합니까? 하는데 앞에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 요거는 반드시 미리 좀 고민해 두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만약에 투자를 이제 받았어요. 그럼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할 때 이걸로 이제 지금 사업 현황에 대해서
그런 주주들한테 리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 미리 생각을 해두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상위 뭐 KPI는 무엇이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 매트릭 뭐냐라고 하는데 앞에서 이제 나왔던 질문들이랑 좀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토픽으로는 뭐 제품 개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의 주기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제품이 어떤 주기로 업데이트가 되고 어떤 주기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펌핑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파악해 두기 위한 질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한 각 아이디어는 어떤 범주에 속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그 제품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래서 각 아이디어가 이제 뭐 어떤 뭐 범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좀 파악하기 위한 뭐 그런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제품 개발을 위해서 나오는 그 브레인스토밍 할 때 그 이제 각각 나오는 난이도가 쉬운 거나 아니면 중간 이제 하드한 거 어려운 거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난이도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다시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부분이 쓸모가 없거나 아니면 어려운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이야기하는 걸 원하는데 뭐 이거는 제품 개발을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고 그 회사가 추구하는 이제 뭐 제품 개발이 어떻게 그 뭐랄까 아이디어가 모이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 커미네이터에서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을 만났을 때 나오는 질문들 정리해 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도 어떤 게 있는지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